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죠. 그런데 우리 시장이 월요일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급등한 데 이어서 유럽 증시도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6월이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표명되는 발언들이 나왔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한데요. 미국 증시도 함께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비트에서는 체린 앵커와 제가 휴장을 맞이해서 어떤 부분들 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체린 앵커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최근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미국 주식은 뭘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월가 IB의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의 제목은 Buy or Buy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미국 주식들 더 사야 할까요? 아니면 안녕 하고 보내줘야 될까요? 함께 정리를 해보시죠. 가장 먼저 5월 한 달간 서학개미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이 4월이고요. 이쪽이 5월입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란히 배열을 해봤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면 1, 2위를 기록하던 테슬라와 메타 플랫폼즈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위와 5위를 기록하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각각 2위와 3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 그리고 조금은 의외로 느껴졌습니다만 스타벅스가 1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타벅스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스타벅스 매장을 잘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것이 지난번 스타벅스의 실적을 통해 고스란히 증명이 됐습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2020년 팬데믹 이후 첫 매출 감소세를 나타냈고 제품 가격을 4% 인상해서 매출을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도 4%, EPS 역시 14%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윌리엄 블레어 측에서는 팬데믹과 대불황기를 제외하고 봤을 때 최악의 실적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이러한 위기가 처음 나타난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위기를 맞은 바가 있었는데요. 뉴욕 증심가 100m를 걸을 때마다 스타벅스 매장을 마주할 정도로 외형 성장에 적극적으로 집중을 했던 시기입니다. 투자 규모에 비해서 매출이 크게 늘지를 않았고 그런 와중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하게 되면서 주가의 경우에는 연초에 14달러 수준에서 출발을 했다가 연말에는 7.9달러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년 동안 40%의 하락세를 피하지 못한 건데 조금 극단적으로 말했을 땐 지금 스타벅스의 상황이 이때와 비슷하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타벅스를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총 3가지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커피 콩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커피를 주요 생산하고 있는 국가죠. 브라질이 700년 내 최악의 가뭄을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 콩 가격이 지난 7개월간 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가 11월 저가 수준에서 현재 50% 정도 올라오게 된 건데요. 더 비싼 돈을 주고 커피 콩을 사들여야 되다 보니까 스타벅스의 입장에서는 이윤폭이 감소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보겠습니다. 식음료 업계의 성장이 둔화 중이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보복적인 소비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에만 선택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스타벅스 미국 매장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7%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스타벅스가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불매운동이 불거진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스타벅스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투자 의견을 내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으로 해서는 디지방크 측에서 기존 매수에서 보유 의견, 목표가는 $75 수준으로 가장 낮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윌리엄 블레어 역시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 등급으로 보유 정도의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내려잡았습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moderate buy라고 되어 있죠. 약간 매수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총 25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18명이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은 보유 의견이 훨씬 더 지배적으로 많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스타벅스를 투자하심에 있어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종목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이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틀리플의 기사인데 2035년까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가운데 가장 먼저 10조 달러 기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 정답은 예스 쪽인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86년에 상장을 했고요. 1조 달러 기업이 되기까지 3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조 달러 기업이 되기까지 그 후로 또 2년, 지금의 3조 달러 기업이 되기까지는 그 후로 3년의 시간이 또 걸렸는데요. 과연 10조 달러 기업이 되기 위한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실적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결과부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매출과 EPS 모두 비트였고요. 특히 애저 부문의 성장률이 28%로 나왔습니다. 애저 부문의 성장률이 31%로 나왔습니다. 가이던스였던 28%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현 분기에 대한 애저 부문 성장률 가이던스를 30에서 31%로 제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월가의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모닝스타 측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적정 가치를 기존의 $420에서 $435 수준으로 상향 조정시켰던 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역시나 AI 시대이기 때문에 AI가 될 텐데요. AI가 일시적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혁명을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채택, adoption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즉, 많은 소비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하고 있는 AI 관련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인 건데요. 총 3가지 카테고리로 그 채택률이 이미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PC인데요. 거의 2억 2,500만 대의 윈도우 PC에 코파일럿 AI 기능이 탑재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고요. 클라우드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의 AI를 접목한 것이 바로 애저 오픈 AI 서비스인데요. 이미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65% 이상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맞춤형 AI 어시스턴트인 코파일럿 스튜디오 서비스인데요. 사용자 수가 전분기 대비 175%나 급증했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채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을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 목표가는 $491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 주가 대비했을 때 14% 정도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컨센서스의 경우에는 총 33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32명이 매수 의견, 단 1명만이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월가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한 월가 의견 정리해봤고요. 바이 앤 바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AI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서학 투자자들의 90%가 기술주에 많은 자금을 넣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AI에 대한 관심이 서학 투자자들에게도 온전하게 깃들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시즌 막바지 기업들이 AI를 언급한 횟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팩트셋에서 또 분류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AI 랠리가 과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요즘 시장의 최대 화두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잘 받아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쪽에 시선을 돌려보면 좋을지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어닝콜에 따르면 AI에 대한 언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팩트셋이 전했습니다. 팩트셋은 3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적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S&P 500 기업 가운데 199개 기업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AI를 언급했으며 이는 5년 평균 80명, 10년 평균 5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들 199개 기업이 AI를 언급한 평균 횟수는 11회였습니다. 부문별로는 IT 테크놀로지 섹터의 1분기 실적 발표 AI 인용 기업의 수가 50개, 비율 9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 발표, 특히 어닝콜에서 AI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어들이 추가적으로 등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AI 테크놀로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엔비디아라던가 GPU, LLM을 함께 언급한 기업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AI의 또 다른 부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젠 AI, 제너레이션 AI라고 하죠. 젠 AI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많았고요. AI 자체를 언급한 횟수도 상당히 많이 보여졌습니다. 더불어서 AI와 함께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챗봇도 있었는데요. 챗봇, 챗 GPT 같은 단어들이 함께 언급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바로 살펴보시면요. M7이 여전히 AI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어닝 시즌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확실히 EPS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표에서 보고 계신데요. M7이 가장 위쪽 선이라는 것에 감안을 했을 때 확실히 엄청난 성장세를 이끌어내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캐펙스 역시도 M7을 위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약간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면요. 현재 트리플 B 등급의 기업들 중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 볼 만합니다. 트리플 B에서 한 단계 더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투기적 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탄탄한 기업들이 실적을 지탱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아랫단에서 지탱해줘야 되는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잘 버텨주는가 그 부분도 체크포인트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애플의 WWDC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10일에서 14일 개최가 될 예정인데 애플이 과연 사활을 걸고 있는 포인트가 뭘까요? 블룸버그의 IT 전문 기자 마크 거먼이 WWDC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애플이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연례 개발자 대회인 WWDC를 개최합니다. 오픈 AI와의 협력, 아이폰 대규모 업그레이드 등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IT 전문 기자인 마크 거먼은 애플이 이번 WWDC에서 애플 브라우저인 사파리 사진 메모 등과 같은 애플 앱에 AI 도구 프로젝트인 그레이매터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당수 AI 기능이 인터넷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형태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더불어서 애플 하면 우리가 특히 AI 기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죠. 바로 시리입니다. 시리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오픈 AI와의 협력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간밤에도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이번 WWDC에서 오픈 AI와의 협력을 공식화할 것이고 챗 GPT-4.5도 아이폰에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리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왔던 LLM이죠. AJAX의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챗 GPT를 차례로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 계속되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는 바로 이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가 결합된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연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훈련의 부분들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작동이 되고 오히려 인터넷 연결 없이도 온디바이스 AI로 AI 기능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통화 녹음과 통화 요약도 AI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르네상스를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PC 시장에도 깃들고 있죠. 모건 스탠링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AI PC의 침투율이 올해는 2%에서 시작해서 내년이 되면 20%까지 전체 PC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이고 2028년이 되면 83%의 PC가 AI PC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수혜주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가까지 모건 스탠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겠고요. ARM, 퀄컴이라던가 많은 기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ARM과 퀄컴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번에 코파일럿 플러스를 공개를 하면서 ARM 아키텍처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NPU 시장의 성장을 함께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AI PC 시장에서 수혜 종목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ARM, 델, 퀄컴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AI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과연 어디서 전력을 끌어올 것이냐, 유틸리티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틸리티 섹터 그 이면에는 결국에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BC의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틸리티 관련주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수혜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스파고는 미국 내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올해 8테라와트시에서 7년 뒤인 2030년에는 652테라와트시로 81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테라와트시는 1시간 동안 1조 와트의 전력을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전력회사가 포함된 유틸리티 업종은 11% 급등해 올 들어 수익률은 15.1%에 달합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를 사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엔비디아를 사기엔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IB들에서도 우리가 어떤 섹터를 지켜봐야 하냐라고 하는 물음에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AI 전력 소모량이 2023년에서 2028년 사이에 연평균 25%에서 33%가량씩 매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일단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캘리포니아주에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노란색 부분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현재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의 그 다음 부분은 또 원전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이 한동안 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시아 시장을 살펴보면 원전이 그렇게 천덕꾸러기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아시아에서 가장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유틸리티 섹터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